안녕하세요. 알고리즘 투자자이자 퀀트 금융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라일라입니다. CNBC에 따르면 S&P 500과 나스닥은 엔비디아의 강력한 실적 발표 덕분에 각각 0.4% 상승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 혼란으로 인해 상승폭이 제한되었다고 여러 뉴스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관세 이슈는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 집권 내내 지속될 사안이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에 따라 자금을 크게 베팅해서는 안 됩니다. 자금은 언제나 점진적으로 매수해야 하며 장시작과 동시에 전액을 투입하기보다는 호재 뉴스가 점심까지 유지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히려 종가에 매수하는 것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5월 한 달 동안 S&P 500은 6.2%, 나스닥은 10% 가까이 상승했으며 과거 데이터에 따르면 5월에 5% 이상 상승한 경우 이후 12개월 동안 평균 20%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AI 친구들의 실적이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 수출이 막히더라도 다른 나라의 시장과 미국 시장의 매출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게 확인되는 실적들을 보아하니 시장이 3월과 4월처럼 다시 하락장으로 전환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4월 중순과 5월 초보다 상승 속도는 다소 둔화되었지만 천천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전체적으로는 보유의 관점이 적절해 보입니다. 나스닥 10분 차트는 아침에 큰 갭 상승으로 시작했지만 곧바로 하락세로 전환되어 어제와 비슷한 수준의 나스닥 지수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월요일에 발생한 갭 상승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하락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횡보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S&P 500은 5월 중순부터 지속적으로 횡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무리하게 매수를 진행하기보다는 매수를 원한다면 더 긴 시간을 잡아서 접근하거나 쉬어가는 구간에서 조금씩 나누어 진입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투입하는 것에 확률적 우위에 있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4월 중순부터 점진적으로 현금을 투입해왔고 이미 2주 전에는 80% 수준까지 자금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남은 20%를 점진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에 있어 큰 우려는 없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S&P 500과 달리 오늘 돌파로 시작했지만 곧바로 되돌리며 다시 횡보 구간으로 접어든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횡보 구간이 조금 더 지속될수록 이후의 상승 탄력은 더 커질 수 있으며 현재도 완만한 우상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4월부터 시작된 상승세가 종료되었다고 보기에는 이릅니다. 소형주는 여전히 힘을 받지 못하고 횡보 중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보기보다는 단순히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자료로만 활용하시기를 권합니다. 소형주의 시대는 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닙니다. 장기채 금리는 다시 횡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현재 약 4.4%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항선 부근에서 계속 횡보할 경우 장기채 ETF를 분할 매수하고 지지선으로 가까이 갈수록 이전에 횡보 중 모아두었던 장기채 ETF를 일부 매도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금은 오늘 약간 상승했지만 여전히 하락 추세 안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관망의 관점이 적절합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오랜만에 크게 하락하면서 10일 이동평균선 근처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지점이 추가 매수 기회가 될지 추세 붕괴의 전조일지는 누구도 단언할 수 없으며 각자의 리스크 감내 수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분들은 이 구간에서 매수를 고려할 수 있고 하락을 예상하는 분들은 약간의 매도가 가능하지만 우리는 추세 추종 투자자로서 아직 추세가 완전히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보유의 관점이 적절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지속적으로 탐욕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 지수로 인한 성급한 투자 판단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 시장은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는 중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29일 기준으로 시장은 여전히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승 초기에 가장 먼저 오른 주식들에서 차익 실현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계속해서 오른 종목이 쉬어갔다고 해서 곧바로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추세가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저는 이번 쉬어감에서 이전에 매수했던 종목 중 매력적인 종목을 추가로 담을 계획입니다. 현재는 거의 모든 현금이 소진된 상태인 게 정상이며 현금이 남아있다고 해도 새로운 종목을 담기에는 애매한 상황이며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금은 마진을 사용하거나 레버리지를 활용해 수익을 극대화할 시점은 아니며 빚을 내서 투자할 환경도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추가 매수가 가장 적절하며 새롭게 들어가실 때는 리스크 관리가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빅테크 기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팔란티어는 오늘 1% 정도 하락했습니다. 현재 1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주가가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래 강한 상승 이후에는 쉬어가는 구간이 나타나기 마련이며 지금은 그런 구간으로 보입니다. 넷플릭스는 오늘 빅테크 중 가장 큰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는 넷플릭스가 가장 먼저 상승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오는 구간으로 해석됩니다. 거래량이 적고 급격한 하락은 아니었기 때문에 당장은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주 천천히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진적인 상승을 보이는 종목들은 오랜 시간 우상향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는 역대 고점 근처에 도달했으며 무리하게 매도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계속 보유하며 상승을 즐기는 전략이 적절합니다. 테슬라는 오늘도 강한 상승을 보였으나 다시 약간 되돌리는 모습을 보이며 계단식 상승을 준비하는 흐름입니다. 로보택시가 성공적으로 출시된다면 주가는 더욱 오를 수 있겠지만 반대로 하나라도 차질이 생긴다면 실적이 아직 약한 상황에서 기대감만으로 상승한 주가는 큰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승을 즐기되 리스크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최근 355달러 돌파 이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 전략이 유효합니다. 브로드컴은 오늘도 강한 상승을 이어가며 10일 이동평균선을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는 대장주의 특징이며 현재로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 6월 5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미 수익률이 10% 이상인 투자자라면 일부 이익 실현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엔비디아는 오늘 정고점이었던 143달러를 테스트한 직후 매물 소화 과정에서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추세는 유지되고 있으며 최근 고점이었던 137달러를 돌파하며 상승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보유가 적절하며 정고점을 돌파할 경우 추가 매수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ETF인 IGV는 여전히 컵 위드 핸들 패턴에서 핸들 구간을 형성 중입니다. 소프트웨어 주식에서 약간씩 자금이 빠지고 있지만 이는 자연스러운 쉬어가기 구간으로 보이며 보유의 관점이 적절해 보입니다. 반도체 섹터는 브로드컴의 실적까지 좋게 나온다면 저항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AI 섹터 전반과 전체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입니다. 1년 넘게 횡보했던 반도체 주식들의 심리도 완전히 전환될 수 있습니다. AI 에너지 리더 GE Vernova 오늘 오랜만에 약간 하락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오른 점을 감안하면 자연스러운 조정이며 여전히 정고점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보유가 적절합니다. 원자력 리더인 오클로는 오늘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아직 정고점을 명확히 돌파하지는 못했지만 계속해서 테스트하고 있으며 한 번 더 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이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대규모 자금 투입은 위험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원자력 지지 정책에 따라 정책 수혜 가능성이 있어 눌림목에서 접근하는 것은 고려해볼 만합니다. 바이오 리더 힘스는 현재 5일째 횡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실적 돌파한 날의 고점인 49달러 부근을 유지 중입니다. 보유가 적절합니다. 핀테크 리더 로빈후드 역시 정고점 부근에서 테스트를 이어가고 있지만 현재 뚜렷한 호재가 없어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세일즈포스 CRM은 어제 장 마감 후 실적 발표 이후 오늘 급락으로 시작했다가 약간 회복하며 마감했습니다. 회사 자체는 우량하지만 실적이 전년 대비 한 자릿수 성장밖에 보여주지 않으며 모든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어 지금은 매수할 이유가 부족해 보입니다. 더 좋은 성장주가 많기 때문에 매력적인 투자처는 지금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화장품 회사 ELF는 오랜만에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며 실적 호조를 보였습니다. 과거 최고 주식 중 하나였으며 장기간 하락 이후의 반등이므로 주목할 만합니다. 오늘 엔비디아는 초반 강한 상승을 되돌렸지만 결과적으로 AI 수요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증명했습니다.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이어질 빅테크의 투자 사이클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으며 엔비디아는 시장 방향성을 결정짓는 대표 주식입니다. 따라서 엔비디아나 애플과 같은 종목은 직접 투자보다 시장 방향성의 지표로서 바라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다만 엔비디아를 저가에 매수해 보유 중인 투자자와 최근에 시장이 반등할 때 매수한 투자자는 지금은 굳이 매도할 이유 없이 천천히 이어지는 우상향 흐름을 즐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장은 오늘 쉬어갔지만 여전히 우상향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이 꺾였다는 신호가 보여질 때까지 보유의 관점이 적절해 보입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